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정치신 코너는 잘 아시겠지만 정치신들 나와서 진행하는 코너인데요. 과거에는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제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특히 이제 경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통 민주당 경선은 2월 중순경부터 하순경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세 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좀 바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세 분을 모시는데 한 분이 또 지각을 하나요? 그래서 지각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줘도 못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두 분 먼저 자리했습니다. 자, 김병도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쪽에 봐야 됩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재성 대표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성입니다. 네. 자, 각자 카메라 잘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소개 시간을 한 1, 2분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본인 누군지 잘 모를 테니까 본인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김병도입니다. 영암무한 신안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남대학교에서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지방자치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간 30년 동안은 광주에서 지방의원, 지방정치를 꾸준히 했다가 그 사이에 이제 김근태 의장님하고 같이 일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지금 현 당대표님하고는 2017년도부터 함께 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이재명하고 함께 했냐라고 해서 이재명이 될 것 같아서 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 대선부터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순수한 손가락 혁명군이 저였습니다. 광주 연남에서. 네, 그리고 그간의 시간을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장님하고 함께했던 시간과 이재명 당대표님하고 함께했던 시간, 그 시간을 배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뭐 이전에 제가 같이 일도 좀 해봤죠? 예, 한 그렇습니다. 1, 2년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그랬고 지금 다 유재명 대표, 유재성 대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광명갑에서 청년 정치 신인으로 입후보 준비 중인 유재성입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에서부터 뒤에서 묵묵하게 여러 일을 하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새 꿈, 새 희망, 새 움직임이 필요할 때, 새 전환이 필요할 때라 생각하여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도착했네. 백종원 대변인 본인 소개를 좀 한 1, 2분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변인 더민주적 혁신회의 대변인 백종훈입니다. 저는 가톨릭대 미디어 기술 콘텐츠학과 초빙 교수로 있고요. 문화 콘텐츠학을 전공한 박사이기도 합니다. 부천 갑에서 다음 총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을이 갑이 되는 세상, 이재명의 기본사회 30년, 산업화 민주화 30년, 그 다음에 국민의 먹거리를 찾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인재, 새로운 정치 세력, 세력 교체, 국민의 먹거리를 걱정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을 좀 2장씩 준비해 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먼저 김병도 교수님부터 볼까요? 사진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건 아까 제가 제 소개 때 말씀드렸는데요. 네. 2007년에 이제 그 당시 성남시장님이셨던 이재명 현재 당대표님이십니다.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나주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네. 전체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함께 하면서 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 네. 사진이 지금도 우리 가족에게는 예. 큰 추억으로 남아있고 예. 기념품입니다. 예, 저희 가족 기념품. 그 지역이 지금 서삼석 의원이죠? 지금 아, 도전하는 지역이? 저는 제가 도전하고 있는 지역은 서삼석 의원 예. 지역구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 사진은 이제 기본사회 이제 지금은 기본사회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제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을 때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한테 이쪽장을 수여하는 그날입니다. 네.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네, 그 사진을 좋습니다. 기념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재승 대표 사진 올려주시기 예. 바랍니다. 가져온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요? 예, 저 사진은 지금 평당원 양문석 박사라고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죠. 독수리 오영재 방송에 갔다가 박사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날 전까지 활동을 조금씩 하다가 활동 선언을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박사님이 위로해주고 열심히 해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랬군요. 또 다른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기본사회 경기도에서 지금 정책 협약식을 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만약에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기본사회 관련된 법안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라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유재승 대표는 예전에 한 4년 전에 그 우리 남영희 위원장이 예. 미추홀 도전할 때 네네. 그때 또 남영희 위원장 열심히 도왔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얼굴 감사합니다. 뵀던 것 같고요. 자, 백종원 대변인 본인 사진 2장 올려주시죠. 네. 저 사진은 비화가 있습니다. 네. 개항을 보궐선거 때 사진인데요. 예. 제가 이제 저 때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후보님 도우러 간 건데 네. 마침 그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후보님은 선거운동 하시는데 도우러 간 사람 밥 먹고 있고 예. 얼른 나갔더니 사진 한 장 찍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 찍은 네,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정하게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진 올려주십시오. 네, 서울의 봄 여러분 500만이 돌파가 됐는데요. 관람객 수가 사실은 어떤 영화를 보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기도 하죠. 곡성 같은 영화를 보면 열린 견말 좀 찝찝하거든요. 서울의 봄을 보고 나서 관객들이 굉장히 분노를 느낍니다. 1979년 12월 12일 날 벌어진 내용인데요. 2024년 4월 10일 우리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봄 여러분 5천만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민주당이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웹자로 만든 거군요. 네, 네. 제가 만든 겁니다. 그 멋집니다. 밑에 보면 사실 작게 제 글씨가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저를 소개하는. 네. 야, 역시 문화 쪽을 예. 전공해서 그런지. 저게 어제 릴리스했는데 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예. 잘 만들었어요. 예. 예, 감각이 좋네요. 지금은 미디어 선거이기도 하고요. 네. 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최근에 가지고 본 이슈는 뭡니까? 뭐 개인적인 이슈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좀 자제하고 민주당 이슈 중에 가장 관심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뭐 3시까지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것은 아마 우리 박지영 대표님께서도 그 당시 활동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에 이미 다 결론이 난 사안이었어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미 그 대의원을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해서 뽑았습니다. 네. 뽑았고 그들이 뽑힌 대의원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대의원 권리를 가지고 뭐 당대표가 됐든 최고위원이 됐든 그 대의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던 20년 전의 역사가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지금 표의 등가성을 반대하는 아니면 좀 이렇게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비치는 네. 그분들이 저는 좀 당내의 기득권과 패권이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미 표의 등가성은 권리가 있는 모든 당원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전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민주당 정신에 맞다. 네. 그래서 그것은 저는 지금 타협하고 있는 과정인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표의 등가성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총선 오늘 뭐 통과되면 또 총선 지나면 또 한바탕 저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네. 한 번 더 이야기 될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 더 좀 언급드리자면 KF21 차세대 전투기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이건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산이 40대에서 20대로 줄었어요. 네. 그것은 정말 안보하고 산업을 동시에 날려버리는 음.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안보와 산업을 동시에 지금 날리고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유재승 대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청 압수수색입니다. 좀 지났긴 했는데요. 경기도청을 14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나온 게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할까? 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군사 독재 못지않게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보고 나왔는데 윤석열과 전두환이 겹쳐 보이더라. 예, 그래서 지금 검찰 독재 정권 이거에 대한 좀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네. 또 다른 문제는 이슈는 중국에서 시작된 폐렴 문제입니다. 그거 심각하던데요? 예, 예. 지금 마이코 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근데 인도나 대만 같은 중국 인접국들은 지금 이거 비상 상황인데 한국 보건 당국은 그냥 위생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현실에 나온 답변입니다. 국가에서 내놓은. 그래서 지금 대한아동 지금 저 탄핵 마렸다님이 슈퍼챗 보내주면서 초등 아들이 있는 아빠로서 폐렴으로 난리인데 걱정이다고 이 정부에서 코로나 같은 일 생기면 예. 어쩌나 조마조마합니다. 뭐 이런 네. 댓글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 그래서 입장문을 발표했죠 최근에. 네. 예, 근데 이게 특히 어린이들한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심해지면 중증으로 이제 발전돼서 네, 이제 네.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보건 당국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참 암울할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정원 대변인. 네, 백종원입니다. 네. 네. 뭐 최근에 뭐 디올 가방 엑스포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많이 했으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BIE 국제 박람회 기구 그분들과 예전에 한번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축제공항이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잖아요. BIE에서 실제 지역에서 축제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는지를 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엑스포라는 게 인정 엑스포가 있고 등록 엑스포가 있고요. 네.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이번에 부산 예, 엑스포고 인정 엑스포는 여수입니다. 예. 순천 정원박람회도 인정이었죠. 네, 네. 기억이 네. 납니다. 여수에 우리 KTX 가잖아요. 네. 예, 인정 엑스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발전되는 거죠. 지역 균형 발전. 사실은 우리나라도 부산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 신공항 또 그 지역에 네. 항구 개발이라는 게 있었는데 웃기지 않습니까? 지역 분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데 엑스포 유치의 전략과 동기가 그거였는데 동시에 또 정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서울을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맞지도 않다. 그리고 그때 달라요. 네. 그리고 그 한류 콘텐츠가 한류 스타들이 그 총 22분의 PT 시간 중에 33초 영상이 나오는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실패한 참 그 흥행이 안 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은요. 다음에 섭외 대상에서 조금 예, 손해를 보죠. 오히려 그분들한테 예. 안 좋은 결과를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 그 문화예술 쪽으로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또 이제 문화예술을 많이 만나서 그 영상에 출연하신 분들이 제가 좀 이걸 뭐 개인적으로 좀 들은 얘기입니다.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동의적이지 않은 비동의적, 반동의적이었던 분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분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어요. 엑스포 참패의 이미지가 이게 전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미지 그렇죠. 전이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류 그 제2의 반도체가 김 맞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 김 못 먹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제2의 반도체는 저는 한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 정책의 문체부에서 한류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 한류 4.0, 5.0 없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한류 문화예술인들 수단과 도구로 삼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좋습니다. 자, 본인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고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저는 주세요.
98년도에 광주에서 이제 시민활동하면서 선배님의 권유로 더 큰 봉사가 정치다 해서 처음에 정치를 참여하게 됐는데 그 당시 제가 2002년도부터 제가 직접 출마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뭐 했잖아요. 시의원인가 부의원인가. 예, 광주에서 구원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 참여를 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낙선하게 되죠. 2010년, 2014년도까지 광주 북구청장 선거 경선까지 이제 그 가서 컷오프 되고 하면서 이제 네. 접었다가 다시는 출마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치 출마보다는 내 아이들과 가족과 행복하게 좀 고향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네. 싶어가지고 고향으로 아예 다시 내려가서 가족과 살다가 작년 그 대선 끝나고 나서 네.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낙선이 되고 나서 고향이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는 강의를 주로 했기 때문에 강의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이 날아가더라고요. 날리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민생, 평화, 안보 모든 부분이 다 날아가는 현실을 보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참여한다면 내가 언제 참여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희생과 봉사로 생각하고 지금 다시 한번 뛰어들게 됐습니다. 아, 멋지네. 그럼 국회 들어가면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영암 무안 신안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지역을 많이 네. 여야를 불문하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구 감소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 수도권 중심으로 국가가 재편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예산을 얼마 쓰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 질서가 우리나라 어디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 중심으로 이번에 이제 제가 선거구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사람 중심으로 머릿수 중심으로만 국정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땅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물론 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 문제, 교육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고 교육을 받고 싶어도 교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 그런 문제들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좀 바꿔야 된다. 저는 헌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싶은 게 우리나라 단원제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이 국토가 골고루 잘 살게 하려면 양원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상하원제로 만들어서 국가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 국민주권, 영토주권. 이 이제 주권인데 영토 국민 주권인데 영토 주권 국민 주권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행법에 국민만 주권을 강화시켜 놓고 영토 주권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토 균형 발전도 어렵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은 레토릭에 불과한 현실을 저는 깨고 싶습니다. 네. 정상화시키고 싶습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만의 명확한 어떤 입장, 철학이 잘 준비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유재성 대표는 왜 정치에 뛰어들었고 어떤 국회 들어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제가 뛰어들게 된 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명제하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2012년에 시민캠프 동행 1팀 부팀장으로 시작해가지고 뒤에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면은 그분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묵묵하게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활동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회 양극화나 불평등이 더 심화된 것 아닌가. 그리고 내일이 저희 둘째 돌잔치하는 돌날인데요. 잔치는 안 하고. 네. 축하드립니다. 제 딸, 감사합니다. 도은이 나은이 맞죠? 나은이 나은이. 예, 나은이요. 책을 봤거든. 예. 그 나은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 그다음에 비상식이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된다. 떠올리니까 암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이번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서 너무 최악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서야겠다 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거고 여기는 꼭 해야겠다. 지역이 여기는 그 이모경 의원죠. 그래서 예. 광명에 예. 네. 그렇게 해서 나서게 됐고요. 만약에 입성을 한다 네. 하면은
저는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입법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예. 저는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형법과 민법이 네. 60년도 더 된 과거의 틀 안에서 만들어졌고 네. 이것도 순수하게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고 일본과 독일 거에서 가져온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게 그래서 범죄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가 없게끔 네.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 행복 추구권을 국민 스스로 추구할 네.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본사회 경기본부 공동대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기본사회와 관련된 법안 활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속보 떴네요. 드디어 중앙위원회에서 네. 민주당 그 하위 평가자들 중에서 20%가 있는데 특히 이제 10% 이내 가장 꼴찌 이런 분들에 대해서 페널티 네. 조항이 원래 20%였는데 30%로 확대했죠. 네. 이게 확정됐다고 의결이 됐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일대 지금 뭐 한 80 정도 8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원과 대의원의 대의원제 폐지가 되지는 않았고 원래 상정된 게 1대 20으로 네. 이 대의원제의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축소했던 것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자, 박수로 맞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운 숙제 하나 넘었습니다. 물론 100% 김웅의 혁신안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반대가 꽤 그 국회의원들 반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최고위원들도 고생하셨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죠. 뭐 한꺼번에 다 속이 후련하게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래 정당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자꾸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너무 이게 급하게 가면 또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고려해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총선 끝나고 또 한 번 이런 어떤 제도 정비할 시간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환영하고요. 자, 백종원 대변인 네. 국회 입성하면 어떤 일 하고 싶은지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말씀 주시죠. 저는 사실은 국회 다녀왔습니다. 17대 국회 백유선 의원님 비서로 제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정봉준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열린우리당. 네. 그리고 제가 다시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치가 기울어져 있다.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당선, 재선, 3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주권자의 행복의 당선, 재선, 3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김포구 논란 있잖아요. 부천시 시승격 50주년이에요. 내년부터 부천시에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가 생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저희들이 했는데 저도 부천시에서 공직자로 일을 했어서. 그런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각 4개 지역구에 현수막 100장 이상을 겁니다. 서울시, 부천구 가자 이런 거죠. 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다른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4분 저랑 1대1, 4대1로 토론하시죠.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나 국가 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또 부천시가 지역구가 하나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네. 4명의 국회의원들이 좀 개인적으로 다 존경하는데 찍히겠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4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빠른 시기로 또 당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이해관계가 달려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인이 재선, 3선, 4선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싫다는 거죠. 주권자의 당선, 재선, 3선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싶습니다. 백종원 많이 주목해 주시고요. 네. 관심 알겠습니다. 있게 바라봐 주십시오. 자, 응원하는 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계시네요. 자, 캠페인 이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가볍게. 지금 막 본인들 막 명함도 돌리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출판기념회도 하고 다양하게 언론에 나오고 이런 활동하고 있는데 캠페인 과정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에피소드라고 하기보다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제가 영암무안 신안이 지역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신안은 전체가 섬이고요. 네. 영암은 무안에서 영산강을 건너가야만이 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네. 기본 1시간 이상을 이동을 해야 타 지역구로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타 시군으로. 이제 그런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날 수 길거리에는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가오 집에만 사람이 있고. 예. 그래서 주로 행사장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집은 못 가니까 법상. 에피소드가 딱 두 단어가 있어요. 두 예. 단어가 있는데 어르신들을 제가 배낭을 메고 이제 민심만리장정이라고 해서 언론에는 많이 나왔지만 제가 그걸 투어를 하면서 기사를 썼어요. 지역민들 민심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발 쌈질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 좀 해라. 그 어르신들의 가장 많은 말씀이었어요. 그게 제 프레임인데. 네, 그리고 싸움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언어를 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쓰고 이제 좀 재밌는 것일지 저희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일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TV에 나오면 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귀신이 직무유기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에피소드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을 좀 저희들이 극복해야 되지 오늘 않을까. 그 썸네일로 유력한데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네. 에피소드 혹시 있어요? 캠페인하면서. 저는 캠페인에서 선거 캠페인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국민분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샤이 국민들이 많다. 예, 그 지역 캠페인 대선 때 캠페인인데 그 지역에서 정책에 대해서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말을 해봐라 하는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하다가 누군가 하나가 터지니까 우르르 올라와서 이게 불만이야, 이게 불만이야. 그렇죠. 목소리가 올라오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이 국민들이 많고 그분들한테 계속 길을 열어줘야 제대로 된 목소리가 나온다. 그 중요한 차관점인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마이크를 사용할 공간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 낼 공간을 열어주겠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진짜 정책에 방향되어야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그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네. 예. 백종원 대변인. 저는 왜 공약 안 물어봐 주십니까? 이제 공약 뭔 공약? 국회의원이 되면 뭐 그거 법안이나 뭐 묶어서 뭐 얘기하라니까 그걸 까먹고 왜 저는 사회자를. 공약 1호가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 탄핵이고요. 예, 제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를 했고요. 법안 같은 내용은 제가 지금 사실은 엊그제 유인천 장관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여러분 윤석열차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예, 오히려 더 부천에 있죠. 예,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고 제가 초대이사 전문위원을 했는데요. 뭐 제 전공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어느 여고생이 그렸던 윤석열차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40억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40억 예산이 삭감되는데요. 그 예산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넘깁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는요. 직원이 6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만화와 웹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3명이 그 역할을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40억을 가지고.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문화 정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탄핵해야 될 사유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분권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도 좀 에피소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때 에피소드. 네.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2023. 우리 박지영 대표님. 2024. 제가 사실은 지금 발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딕션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혓바늘이 좀 세게 났어요. 뭐 어제도 저 명쾌특혜쇼 그 전봉주 의원 박진영 선배는 또 서수만 개그맨이랑 같이 해서 새벽까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와가지고 지금 발음이 안 좋다고 술 먹다 그러시는데. 왔겠지. 네, 맞습니다. 네, 디프레 했고요.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이랑 혓바늘 때문에 지금 발음이 안 좋다는데 이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 제가 30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선배님, 김영수 선배님, 제가 전남 무안 현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집이 무안 현경입니다. 네. 예. 아마 같이 경쟁하시는 백재욱. 아니 서삼석 후보님도 서삼석 의원님이 무안 현경입니다. 그 지역구에도 백재욱. 백지욱 그분은 저기 신안이십니다. 신안이. 예. 그분은. 또 고향 선배님이라서 제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고향은 무안인데 부천에서 30년 살아가지고 요 말씀만 드릴게요. 가을 병정이 있는데 제가 정으로 우리 아버지랑 저희 가족들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을에서 살고 그 을의 국회의원 또 백이선 의원 제가 비서를 하게 되고요.
병에서 제가 시의원을 합니다. 29살에 최연소. 전국에서 6명만 20명이었고요. 갑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갑은 제 모교입니다. 가톨릭 때. 거기서 박사를 받았고요. 10년간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네. 예, 많은 사람들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일정이 있어서 우리 김병도 후보는 지금 일어나야 하는데 끝으로 한 말씀 예. 하시고 먼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예상했던 내용을 다 채우지 못해서 일단 시청자분들께 죄송하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총선은 저는 그 혁신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경쟁. 그 변화를 잘 이끄는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하고 국민의 바람을 잘 따르는 정당이 저는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주당은 그간에 어떤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간에 국민들의 바람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혁신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지 그것만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있는데 거부권을 거부하는 강력한 개혁 입법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추진돼야만이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기대하고 희망을 계속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변화 경쟁에 민주당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변화 경쟁에 함께 뛰어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김병도 후보 모처럼 봤는데 가르친 보람이 있구만. 고맙습니다. 역시 잘 성장했어. 예. 멋있습니다. 가서 선전하시고. 예. 예. 두 분께도 예. 응원 보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